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에서 오늘은 이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부, 그 중에서도 행정부의 대빵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자, 먼저 행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회도 판사들도 다 공무원이지만 행정부 공무원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기관이 바로 행정부죠. 현대 국가에서는 이 복지국가라고 해서 나라가 뭔가를 챙겨주고 이런 게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우리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가의 역할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행정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올라가고 있다. 자, 누군가는 이걸 이제 또 비판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즘의 현대 국가는 과거에 비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도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총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건 그냥 대표,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원수. 자, 여기서 숫자가 둘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숫자는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 요게 우두머리 또는 대장이라는 뜻의 숫자로서 자, 먼저 대통령은 우리가 삼권 분립하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축인 행정부의 대장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요. 여기 보면은 행정부 수반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국가의 대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엔 왕이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한 그런 거를 국가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뭔가 외국과 약속을 할 때 국가 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의 선출은 5년마다 한 번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에서는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고 자, 예전에는 대통령을 간선제라고 해서 중간에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사람을 동네에서 뽑고 그 사람들이 서울의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독재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게 선거인단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해가지고 독재하는 대통령이 계속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1987년 영화에서처럼 혁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 첫 번째 행정부의 대표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부 공무원들의 총대장이니까 행정부를 지휘하고 또는 잘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겠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을 한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거부하면 다시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권한이 상당히 센 권한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공무원들, 높은 고위 공무원들을 장관이나 총리나 또는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임명하고 자를 수 있다는 소리죠. 합쳐서 임면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요 공무원의 임면권 이거 잘 보세요. 임면권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세 번째 국가의 대표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외국과 만약에 국가 간에 약속을 하는 조약을 체결할 때 그때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고요. 물론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 조약이 시작이 되지만 처음에 약속 도장 찍는 건 대통령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런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옛날에 왕이 전쟁 선포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국가 원수인 지금 대통령이 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현대 국가에서는 선전포고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전쟁 전에 너네랑 전쟁할 거야. 이게 말이 웃긴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전은 무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량 살상이 가능합니다. 해서 너네랑 전쟁할 거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선포하면 민간인들 대피시키든지 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식의 경고의 의미로 선전포고라는 거를 실제로 하는데 그렇게 전쟁을 선포할 권한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선전포고를 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고 자 그런 권한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통령은 국군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끄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국군 통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권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대통령 권한이 센 편이에요. 그래서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근데 비상시에는 대통령도 법률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어요. 같은 효력을 가진 거. 그거를 긴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긴급명령으로 쫙 때려가지고 모든 신문에 딱 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금융거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안 해도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뇌물도 주고 뭐 이런 걸 잡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거를 막 한 번에 딱 바꾼 겁니다. 그걸 금융실명제라는 긴급명령 조치로 통과시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서 요즘에는 다 금융을 실명제로 하게 돼 있죠. 이거를 금융실명제 실시할 거야. 뭐 아니면은 뭐 국회에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제안하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날 한시에 긴급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법률처럼 시행해 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계엄이라는 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권.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전쟁이 났다. 뭐 이런 상태에 군대가 행정부 역할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엄이에요. 국가 비상사태에 군대가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장관, 차관보다 장군들이 가장 모든 국가의 그런 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조선시대 비변사라는 조직이 군사 조직인데 임진왜란 이후로 약간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밤에 못 다니게 계엄령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간첩이 내려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 자유 권리가 많이 침해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요거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고요. 자, 여기 대통령의 권한은 내용이 많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